네, 오후 2시 머니마스터 3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직후부터 시장의 관망세는 역력합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시장은 혼조세, 관망세를 택하면서 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일단락된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관세라는 칼을 빼어들고 이른바 협상 외교를 벌이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벌벌 떨었었죠. 그래도 국내 증시는 선방을 했었던 모양새였습니다. 주중에 들어와서부터 계속해서 빨간불을 켜줬었던 국내 증시였었고요. 오늘은 하락이지만 혼조이지만 일단은 시장은 관망을 택한 그 이유, 오늘 밤에 1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나왔었던 이 졸트 보고서가 이제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었고 간밤에 나왔었던 이 해고자 지수가 대량 높아졌다 보니 전월 대비해서 좀 높아진 숫자를 보였다 보니 미국 기업들의 이 구조조정 이슈가 다시금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의 고용 보고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온다면 아직 미중 관세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로 작용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은 금요일이죠. 이 불확실이라는 주말을 앞두고 있다 보니 시장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 시장은 관망을 택한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좀 걸어가는 모양새예요. 큰 폭의 하락은 아닙니다만 오늘장 저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0.52%의 하락으로 2,523포인트.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현재 구간 강보합선이고요. 741포인트까지 올라와 준 모습입니다. 자, 수급 동향 보시면요. 오늘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기관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주체들의 팔자 이어지고 있고요. 현재 구간 이 매도 규모를 더 키웠습니다. 외국인들 2천억 원 가까이, 기관도 1,300억 원의 물량출에 이어지고 있고요. 자, 코스닥의 매매 동향 살펴보실까요? 코스닥은 어제도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 오늘도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시장 모두 다 팔자세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700억 원, 518억 원의 매물 출회, 그리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오늘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기관 쪽에서 코스닥 매물 나오죠. 518억 원, 특히나 연기금은 들어와 주고 있지만 단기 투자 성향이 짙은 금융투자 쪽에서는 물량을 빼고 있다는 점 특징적인 부분으로 좀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볼 텐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재 구간 파란불 켜주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오늘 소부장이 1시 들어가면서부터 시세가 다시금 커져가는 분위기지만 반도체 투톱 이 두 형님들은 쉬어가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주들의 시세는 오늘도 이어지죠. 어제 장 막판에 공개가 됐었고요. 삼성전자도 유리기판에 진출을 하겠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시세가 확장되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아무래도 CES 2025에서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방금 팔고 왔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었고 그 이후에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우려 속에 시세가 반납되기도 했었죠. 이제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유리기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LG에너지솔루션과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갔고요. 시총이 무려 80조를 넘겼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삼바. 실적도 너무나 좋았는데요. 오늘 5%의 강세로 현재 구간 114만 원까지 터치가 된 모습입니다. 52주 신고가 갈아치웠고요. 현대차 현재 구간 0.7%의 하락. 아이오닉5와 코나 EV의 울산 공장 12라인 생산량이 생산이 일부 중단이 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팔리지 않는다로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주가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이죠. 언제쯤 완성차들은 좀 시원하게 가줄지도 의문입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쉬어가는 가운데 네이버도 3%의 하락 보여주고 있죠. 기아도 2%의 하락. 네이버가 플랫폼 기업으로 최초로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작년에 너무나 실적이 좋았었는데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속해서 실적 성장을 보였었고요. 이번에도 커머스 쪽에서 좀
좀 독보적인 성장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네이버 쇼핑을 구독을 하면 넷플릭스가 공짜라고 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2가 또 전 세계적으로 흥행을 했었다 보니 그 수요에 발맞춰서 이 네이버 쇼핑 쪽으로의 수요도 늘어난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주목도가 높아지는 구간에서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고 있고요. KB금융 어제 급락을 딛고 오늘은 일부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 살펴봤고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열어볼게요. 알테오젠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HLB도 다시금 올라오네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엇갈리고 있고요.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하락과 상승을 계속해서 번복하고 있습니다. 로봇주들 쪽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는 가운데 시세 의 끝일까? 아니면 더 멀리 뛰기 위한 잠깐의 숨고르기일까?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자,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 어제의 급등, 오늘은 반락입니다. 4%의 하락이고요. 클래시스 현재 구간 강보 앞선 그리고 휴젤 보합권까지 밀려 내려갔네요.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죠. 리노공업은 현재 구간 강보 앞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상황 브리핑 들어봤고요. 이어지는 흐름들 계속해서 우리 머니마스터 3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출발합니다. 네, 체크메이트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보시죠. 마스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정윤 마스터님 감사합니다. 자, 3일간의 반등세를 멈추고 오늘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코스피 시장 안에서 낙폭이 조금씩 확대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먼저 지난 월말 연초에 딥시크 여파와 중국 관세 협상 어떤 위협으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던 국내 증시, 해외 증시가 다시 반등을 주고 나서 지금 숨고르기 구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굉장히 좀 나쁘지 않은 굉장히 좋은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선과의 일봉상 이격이 벌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숨고르기는 대단히 좀 견전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기술적 흐름상으로 이제 국내 증시를 본다고 하면 다음 주 중 정도에 이제 추세를 나타내는 이평선들이 밀집될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기간 행보 이후에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흐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특히 이제 어제 BOE가 25bp 금리 인하를 했고, 또 관세 전쟁의 중심에 있었던 멕시코도 50bp 금리 인하를 한 모습,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 인하를 지금 연준에 종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속도의 문제이지 방향성은 좀 정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10년물 국채가 4.8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43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지금 현재 1,445원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AI 사이클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의 이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선정하셔서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 대단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도 핵심적인 종목들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솔트룩스 AI 소프트웨어 기업 관심 종목으로 준비를 좀 했는데요. 자, 국내 딥시크 사태가 이제 딥시크가 공개된 이후에 이 솔트룩스 같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 AI 소프트 기업 내에서
국내 기업 중에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소프트웨어 관심 종목으로 여러 번 공개를 좀 해드렸던 상황이고, 지금 이제 주가도 대단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또 호재성 재료가 쌓여져 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그 시장의 중심 있는 종목들은 올 상반기 주도주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대응을 좀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관련 이슈 좀 체크를 해보면 4일날 셀 움투머니 개발자 워크숍 빌더랩에서 의료용 챗GPT 개발을 시사를 좀 했었는데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파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지금 연사대학교와 카카오가 공동 개발한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의료용 챗GPT 개발을 좀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관련 이슈에 의해서 한 차례 좀 주가가 급등이 나왔고요. 또 최근에 솔트룩스가 올 13일 날 젠 AI 핸즈온 행사에서 루시오 2.5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루시아 2.5 같은 경우에는 뭐 법률, 의료, 제조, 교육 등 다양한 쪽에서 성능을 선보일 예정이고, LLM 기반의 챗GPT 대비해서 20분의 1 정도의 수준이 굉장히 좀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된 이제 AI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고요. 또 솔트룩스는 이제 그 운세 관련된 그 AI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그 이제 미국 자회사 구보의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관련 기업인 퍼플리시티가 이미 12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 퍼플리시티에 대응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이 솔트룩스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와서 뭐 행보 등락을 좀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눌림목을 주고 나서 또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이 필요한 섹터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면요. 자, 지금 이제 솔트룩스의 이제 주봉상의 모습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차례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추세를 줄여준 눌림목 구간에서 이제 계속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주가가 전 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그 갭상승 이후에 추세 전환 시그널이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2차 레벨업이 좀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1분 관점에서 이렇게 좀 보시더라도,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도 그 큰 물량 이탈 없이 이제 건전한 조정이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도 지금 윗꼬리를 좀 달고 있는 모습이지만 완전히 좀 물량이 이탈됐다라고 좀 볼 수 없는 가격이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3만 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고, 중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 기준선 라인대 3만 원에서 2만 5천 원 그 사이를 매수 가격으로 좀 설정하시면서 중기적으로 좀 관심 갖고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로는 솔트룩스 받아봤습니다. 샘 올트만이 방한해서 이 챗GPT 의료용 쪽으로 의료 AI에 대한 기대감 가득 심어주고 떠났는데요. 미국 자회사 구버의 성장성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오후장 특징주는 어디일까요? 자, 제약바이오주 SK바이오팜 특징주로 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SK바이오팜도 제가 실적이 동반된, 실적과 성장성이 동반된 뭐 핵심적인 바이오 종목으로 여러 번 이제 강조해서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실적이 나오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 바이오 트렌드라는 것은 과거와 달리 뭐 임상 결과 기대감으로 막연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확실하게 어떤 그 상업화 단계에 진입해서 실적이 동반되는 종목들만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주가가 레벨업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실적 관련된 종목군들을 잘 보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그 바이오 종목들은 지금 뭐 국채 금리가 4.4 수준이고, 뭐 글로벌적인 전체 기조 자체는 금리 인하를 떨어뜨리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린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주가 레벨업이 좀 가능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관련 내용 좀 짚어보시게 되면 어제 엑스포프리의
그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면서 흑자를 좀 달성하게 됐고요. 또 2025년도 매출 확대와 함께 본격적인 그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작년에 한 5,400억 정도 매출 총이익률 94%, 영업이익률 18%이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임상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건데, 이 적응증이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엑스코프리 매출이 2027년 기준으로 1조를 달성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을 기반으로 이 RPT라는 성장성까지 추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당연히 기간 행보 이후에 매크로 환경만 받쳐준다라고 한다면 추가 레벨업이 충분히 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대응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면, 자, SK바이오팜의 이제 월봉상의 모습인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고, 지금 이제 매수세도 좀 강하게 좀 들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충분히 기간 조정을 하고 월봉상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수년 내 신고가 거래량과 함께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모습이고,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돌파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지금 추세를 나타내는 이제 기준선, 전환선, 우이평선, 주요 매물대 다 뚫어주는 모습. 자, 1분 관점에서 좀 보시더라도요. 지금 이제 이때 들어왔던 매수 대비해서 어제 이제 더 강한 물량이 좀 들어온 모습인데, 이렇게 이제 물량이 들어왔다라는 것은 이 엑스커프리의 성장성이 확인되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더 이런 강한 물량이 좀 들어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물목을 준다라고 한다면 재차 매수도 가능하고, 1차적으로는 전고점 부분이 13만 원 정도 도전해 보시는데 15만 원까지 열어놓고 대응하는 전략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SK바이오팜 다시 한번 받아봤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에 더해서 어제 실적주들이 또 굉장히 집중을 받았는데요. 그 안에서 흑자 전환했던 SK바이오팜 오늘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자, 로봇 관련주인 이제 클로버 관심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자, 2025년도 1월달, 2월달 지금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지금 대장주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AI 사이클이 좀 가속이 되고, 젠슨왕 CEO가 피지컬 AR이라는 이제 새로운 화두를 좀 도입했고, 또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로봇 기업 인수와 함께 지분 확대가 계속되고 있어서 당연히 이제 관심을 갖고 보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제가 클로봇을 가장 여러 번 계속 이제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호재성 재료가 계속 나와주고 있고 큰 흐름상의 어떤 시나리오가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이제 강한 물량이 좀 들어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을 주더라도 다시 한번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이격을 좁힌 이후에는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의 이슈와 흐름들 꼼꼼하게 좀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또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급등했던 이유는 샘 울트먼 CEO가 한국과 로봇 상업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급등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클로봇의 어떤 주가 흐름의 시나리오를 말씀 좀 드릴 때,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올 6월 달에 상장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 이제 상장을 하려고 봤는데 사실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아직 실적이 좀 뒷받침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모멘텀이 필요한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오픈AI가 이제 기술을 담당하고 있고, 소프트뱅크가 작은 오플러가 운영을 담당하는데,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이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한 것이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이 오픈AI와의 협업을 통해서 어떤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어떤 상장 모멘텀에 불을 비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시나리오 관점에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좀 했고, 또 현대차 그룹이
이 현대차 공장에 이 가장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에 이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고 이 하드웨어에 대한 유통까지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뭐 큰 흐름상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이 강력한 매수의 흐름이 단발성 이슈에 의해서 끊겼다라기보다는 중기 관점에서 이어질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이 클로봇은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리면 자, 클로봇의 이제 일봉상의 모습인데요. 보시게 되면 이제 신규 상장하고 나서 지금 1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한 90% 정도 있었는데 물량 소화 다 끝내고 지금 이제 제가 의미 있게 좀 봤던 부분은 이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한 2천억에서 3천억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래 대금이 뭐 2,400억, 많이 터질 때는 3천억, 그리고 이 당시까지 해서 거의 2주 만에 2주 가까운 물량이 좀 들어왔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봉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 눌림목 구간 공략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또 이제 13,000원 라인 때 공모가가 돌파가 되면 오히려 더 빠른 상승 레벨업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65%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더 특이하게 좀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3거래일 동안 이제 양봉이 좀 나와줬는데 시가총액 올라서 4천억짜리 좀 종목이 첫 번째 양봉에서 4,850억, 어제 6,200억, 오늘 6,700억 정도 수준이니까 다시 한번 1조 5천억 정도의 자금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좀 끝나기보다는 뭐 눌림목을 주고 나서 재차 레벨업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니까 건전한 조정을 좀 보인다라고 한다면 클로봇은 좀 열어놓고 중장기 관점에서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로봇주 그 안에서도 현대차와 협업하고 있는 클로봇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목 구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실 텐데요. 그 전에 승패 원칙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체크메이트 승패 원칙입니다. 출연 시 한 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깁니다. 그리고 5% 미달 시 1패로 정합니다. 이어서 이주영 마스터님의 누적 스코어도 확인해 보시죠. 우리 이주영 마스터님의 수익률도 정말 눈부십니다. 자람 테크놀로지를 3번이나 주셨는데 그 이유가 있죠. 3번 다 승을 기록 중이고요. 최종적으로 9전 8승 기록 중입니다. 자, 오늘은 이 안에서 궁금했던 삼천당 제약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 AS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천당 제약이 이틀 동안 25%나 급등을 했고요. 목표가 20만 원도 달성했습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삼천당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20만 원 도착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한 일부 정도는 이제 차익 실현하는 게 맞고요. 2월 5일날 IR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아일리아 시밀러와 이 세미클루타이드 비만 경구 치료제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상하는 시나리오대로 지금 잘 진행이 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아일리아 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상업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내년에는 이제 미국과 글로벌 진출이 조금 더 강화되는 모습, 그리고 판매 수익과 로열티 올해 한 2,400억 정도 수령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LP-1 계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과 일본 팜시티 계약 체결해서 2026년부터 이 경구용 치료제 독점 판매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잘 진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단지 이제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숨고르기 관점에서 눌림목을 주고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추세 전환 시그널 나와주었고 건전한 눌림목 흐름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하는 흐름 예측하시면서 일부 물량을 좀 끌고 가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천당 제약은 일부 수익 챙기시면서 나머지는 조금 더 두고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람 테크놀로지도 요청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이나 주셨는데 3번 다 승을 기록 중입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자람 테크놀로지는 뭐 당연히 3번 정도 추천했던 데는 이유가 있는 것이고
AGI라는 대세 트렌드 속에서 이 자람 테크놀로지는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간단하게 이거는 이제 차트만 보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솔트룩스에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제 그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나서 뭐 건전한 흐름에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이렇게 좀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와줬는데요. 자람 테크놀로지도 지금 솔트룩스가 움직이기 전에 지금 최바닥권에서 굉장히 좋은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건전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기간 조정 이후에는 이런 이제 짱대 양봉의 흐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AS 받아봤습니다. 자, 이제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은 어디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반도체 대장주 준비를 좀 했는데요. 제가 종목을 선정할 때 가장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이 이 AI 사이클에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섹터와 종목을 좀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 계속 좀 드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추론용 반도체, 이제 학습용 반도체, GPU와 이 추론용 반도체, 이 에이즈 반도체 쪽에서 가장 독보적인 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딥시크 악재로 인해서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과연 이제 좋아질 수 있을 것이냐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지만, 물론 이 성장률 측면에서 엔비디아 실적의 성장률 자체는 줄어들 수 있겠지만 올해 이미 수주가 꽉 차서 지금 캐파가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이 에이지 반도체에 대한 성장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하이닉스의 실적과 성장성은 당연히 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그 브로드컴이 SK 하이닉스에게 HBM을 좀 달라 이런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올해 원래 14만에서 15만 원 정도의 캐파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런 브로드컴의 수주 물량 반영해서 16만 장에서 17만 장으로 캐파 자체가 늘어나 있는 모습이어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중기 관점에서 이 매크로 환경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상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제 대응 전략 좀 잡아드리면, 지금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한 차례 급등, 충분한 기간 조정 이후에 중기 추세를 나타내는 이제 기준선 전환선, 완전 골든 크로스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딥시크 발 악재로 인해서 급락이 나왔지만 지금 이제 연량이 나면서 5연량과 함께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유 있게 매수가 좀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현재가부터 한 20만 원 라인 때 여유 있게 좀 불안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이제 전고점 부분인 23만 원 라인 때 손절가는 18만 원 잡고 대응하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SK 하이닉스 받아봤습니다. 목표가 22만 원, 손절가 18만 원 확인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체크메이트 단타 공략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항상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오늘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HBM 시장 안에서 선두를 잘 달리고 있었는데 이 수요처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 GPU 그리고 AC 관점에서 다시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20만 원에서 현재가, 그리고 목표가 22만 원 혹은 23만 원, 그리고 손절가 18만 원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체크메이트 만나보셨고요. 이어서 머니 포인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2시 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감 전략 유경훈 마스터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시장은 혼조세가 뚜렷한데 네. 뭐 큰 폭의 하락도 큰 폭의 상승도 아닙니다. 좀 잘 네네. 버텨주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시장 진단 어떻게 하세요?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아침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들어가고 있고 외국인 기관은 계속해서 이제 살 듯 말 듯 하는데 결국에는 사지 않고 2시 반까지 이렇게 흘러온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미국에서 많은 이제 지표들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 어제 미국에서 이제 오스탄 굴수비 총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속도를 늦춰야 된다는 얘기들을 하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어제 또 우리나라 장이 아시아에서 제일 또 강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약간 또 쉬어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미국에서 또 고용 지표가 나올 예정인데 어제 고용 지표는 이전보다 실업자 수가 좀 늘었다고 나오면서 사실 고용의 경우는 나쁘게 나오는 게 금리에는 더 긍정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사실 그걸 사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어제 굴수비 총재 했던 얘기 중에 현재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 하게 되면서 오늘 밤에 나오는 고용 지표를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증시에 영향을 전반적으로 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오늘 아침에 이제 움직이던 테마들을 보니까 이제 기술주 쪽으로 한 바퀴를 쑥 돌더라고요. 아침에 이제 유리기판부터 해가지고 뭐 로봇도 움직이고 또 자율주행도 움직이고 다시 또 유리기판을 움직이는 것까지 확인이 됐었는데 지금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에 많이 있고요. 특히 로봇 쪽 관련주들이 개인이 많이 선호하는 테마들인데 흐름들이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실적주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좀 중소형주의 상승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오늘 0.3%, 코스피 대비해서 잘 올라가는 거는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미국장이 요즘 많이 좀 혼란스럽고 우리나라 장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 배경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어떤 정책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미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이 나올 거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네. 또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하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또 약간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근데 또 아까부터 보니까 또 재건주는 또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러시아 쪽에서는 미국과 대화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힌 것 때문에 그랬던 건데 과거 이제 트럼프 1기 정부 때도 그랬지만 모두가 생각하는 거를 뒤집어 버리고 상식을 깨는 게 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동성을 앞으로 많이 경험을 해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실적에 대한 얘기 요거까지 이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제가 추천주를 드릴 때 항상 실적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오늘은 실적주 중에서 좀 빠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실적을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의 그 이번에 기업들 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잘 나왔어도 앞으로 실적 전망이 나쁘면 주가가 빠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들은 대부분 작년 사상 최대 실적 기반으로 올해 2025년도까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만 제가 골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추천주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잘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긴 얘기지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유리기판과 로봇, 자율주행으로의 순환매 말씀 주셨고 실적주, 실적에 우리가 눈길을 줘야 된다라는 게 항상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의 포인트였었는데 오늘 AS로 네이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오늘도 신고가를 새롭게 썼다가 다시금 좀 밀려 내려왔거든요. 연매출 10조 원까지 네. 달성이 됐다라는 호재가 터졌는데요. 오히려 이렇게 반락하는 흐름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까요? 일단 실적은 잘 나왔어요. 제가 이번 요게 2월 3일 날인가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방송 2부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건데 그때 예상했던 대로 다 들어맞았어요. 실적 잘 나왔고 10조 원 기록했고 또 넷플릭스와의 그 멤버십 연계한 게 굉장히 유효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이 있었어요. 오늘 실적 발표와 함께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아쉬웠던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네이버라는 이 종목 자체가 현재 지금 딥시크가 중국에서 나오게 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이버가 좀 부각이 됐었는데 네이버가 지금 그때도 제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게 아직 결과물이 없다는 거였어요. 뭔가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좀 아쉬움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얘기 나오고 거기에 또 수혜주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그 앞으로의 그러니까 올해 전망에 대해서 좀 시장이 많이 좀 부정적일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이 종목에 반영이 돼서 좀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이제 AI에 대한 역량은 계속해서 강화를 시키겠다. 지금 글로벌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게 강화시키겠다는 내용들을 발표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네. 정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오늘 많이 빠지고 있는데 제가 요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업종 대표주는 쉽게 죽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역시도 우리나라 인공지능 쪽에서는 현재까지는 그래도 가장 규모가 있고 대표성을 지닌 종목이라고 봐요.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가를 한 32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 주가는 여기서 오늘은 좀 하락하지만 이대로 끝날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가는 조정 구간이 22만 원이나 21만 원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 이상을 본다고 하면 한 25만 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주가 보시면 계속해서 한 23만 원대 계속 매물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빠지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것보다 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25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니까 혹시 네이버를 사고 싶었는데 못 사셨던 분들은 이번 하락 구간을 잘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전략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한 3% 하락해서 22만 5천 원 가져가고 있는데 한 21만 원, 22만 원 사이에서는 매수 가능하다. 그리고 목표 주가 25만 원 다시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는요, 마스터님 한화 네.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또 한 번의 신고가를 새롭게 썼습니다. 그야말로 꼭대기에 있는 종목인데 네. 역시나 오름폭은 반납이 됐거든요. 이 종목이 12월 12일에 추천을 주셨어요. 이때 네. 가격이 30만 원, 지금 43만 원까지 찍었어요. 목표가를 제가 계속 올렸어요. 네. 지금 벌써 세 번째 이제 올렸는데 아직 끝날 흐름은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다. 네, 이제 뭐 우주항공으로 봐도 좋지만 이 회사의 매출 자체가 대부분 방산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오늘 방산주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로템이 네, 대박이죠. 현대로템이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지금 가는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화에어로는 일단 우주항공 재료로 올해 이제 11월이죠. 올해 이제 누리호 발사 요거를 이제 재료를 보시면 되겠고 그 재료가 좀 멀리 남았잖아요. 남았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 다음 주입니다. 실적 발표 일정이 2월 12일 날 4분기 실적은 나올 예정인데 현재 지금 다른 방산주들의 실적을 봤을 때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재료를 보니까 그 방산 쪽 뉴스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뭐가 나왔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K9 자주포를 되게 많이 수출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이 포탄에 들어가는 화약 요 사업이 또 새로운 사업으로 추가가 돼서 우리가 많이 수출했던 그 나라들한테 다시 또 팔고 있는 부분들이 좀 매출에 기여를 했다고 하는데 현재 영국이랑 스웨덴 쪽으로 납품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간 것도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름에 에어로스페이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주항공으로 보실 수 있는데 아직 우주항공 매출보다는 방산 매출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방산주라고 우리나라 방산의 대표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또 새로운 소식입니다. 이것도 소식이 있는데 오늘 제가 확인했거든요. 지금 뉴욕 증시에 K 방산 ETF가 상장이 됐대요. 그래서 티커 번호가 KDEF입니다. K 디펜스라고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들어가고 현대로템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외국인들도 이 ETF를 통해서 한국의 방산주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부터는 외국인의 어떤 ETF로 돈이 들어오게 되면 그 ETF에 들어온 돈이 이 주식을 사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성장성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한 가지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액면 분할 같은 걸 해서 좀 더 단가를 낮춰준다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증권가에서는 56만 원까지 리포트를 제가 확인을 했고요. 저는 일단 목표가를 그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45만 원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한번 보유하신 분들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 주셨는데 우주항공 플러스 방산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45만 원 목표가 끌고 가볼게요. 자, 이어서 SK 바이오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어제 시세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18% 넘는 시세가 나왔었고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의 약보 앞선 그래도 오늘 양봉이거든요. 네. SK 바이오팜은 지금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이것도 어제 실적 나왔는데 되게 잘 나왔습니다. 실적 덕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실적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네. 조금 꺾이더라도 결코 죽지 않는 게 지금 실적이라는 것 자체가 또 이 테마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 바이오팜은 지금 뇌전증 치료제인 이제 세노바이트라는 요 약이 지금 이제 매출에 현재 이 회사 매출의 9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SK 바이오팜은 다른 파이프라인도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실적이 나는 건 이거밖에 없어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집중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 약이 현재로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요. 현재 미국으로 수출이 나가고 있는 물량이 이 회사에 엄청난 실적을 가져주게 된 건데 이 뇌전증 치료제가 현재로서 다른 동종 약에 비해서 가장 앞서 있는 약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1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올해 이제 이 승인이 허가 나는지를 지켜보셔야 되겠고 그게 주가를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 이 회사는 지난번에도 제가 수출을 강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원달러 환율이 네. 아직도 지금 높잖아요. 1,440원, 50원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1,450원 이상이면 되게 이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수출 기업한테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수출 비중이 현재 98%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환율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회사 매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적을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흑자 전환 나왔고 올해는 더 좋을 거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올해 매출은 작년에 비해서 무려 47% 정도 늘어날 거라고 회사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7년도에는 1조 원 매출 기업으로 가게 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주가는 그거를 생각한다면 저는 좀 비싸지 않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목표가 제시드렸던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요. 그때 제가 14만 9천 원 이렇게 제시를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마 돌파해서 제가 또 추가 목표가 상향을 하는 일이 조만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난번 드렸던 대로 14만 9천 원. 혹시 지금 들어가실 분들 계신다면 한 12만 원 손절가 잡고 접근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제 좀 많이 올라왔나 싶었는데 아직 아니다. 네. 오늘 종목들이 다 줄줄이 더 간다라는 관점으로 말씀 주시고요. 12만 원 손절가 잡고 들어가도 된다.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가볼 건데요. 다음 종목은 온코그로스 봐볼게요. 온코크로스죠. 자, 이 종목이 수익이 정말 좋아요. 70% 이상의 우리가 수익을 맛보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종목도 더 간다 주실지요? 요거는 이제 제가 머니마스터 첫 방송 나왔을 때 첫 종목으로 가져왔던 네. 종목인데 좀 많이 올랐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때도 정말 신상 종목을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더 가지 않을까라고 기대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일단 보유하신 분들 계신다면 일단 매도부터 하시고 제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보다 더 상황이 더 나빠졌거든요. 일단 이 종목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AI 때문에 올라갔어요. 결국에는 어떤 산업이든 지금은 AI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온코크로스는 AI 신약 플랫폼 랩터를 가지고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어떤 게 있었냐면 AI 암 진단 플랫폼 이 회사에서 만든 그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정확도가 높을 거다. 물론 이건 회사에서 한 얘기입니다. 아직 뭐 공식적으로 확인된 그런 것보다는 회사에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러 곳에 이제 반영이 돼서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에요. 네. 왜냐하면 상장 초에 웬만한 재료들은 다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런 좋은 호재 내용들을 지금 분석하기보다는 이제는 기술적으로 얼마나 이제 움직이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1월 6일 날 나와서 설명드렸을 때는 공모가가 이 회사가 공모가가 7,300원이기 때문에 그 밑으로 사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벌써 13,000원까지 올라왔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공모가 밑으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실 거고 지금 상장 첫날에 이 12월 18일 날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딱 거기서 한 13,000원, 14,000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지금 매물대가 돼서 여기 어제하고 오늘 딱 벽을 쌓고 있는 상황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차익 실현 매도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혹시라도 이 종목을 다시 공략을 하게 된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조만간 저는 추천하러 다시 한번 가져올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 저는 한 10,000원 근처까지 빠지기 전까지는 일단 건드리지 않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요거랑 비슷한 종목들이 또 있어요. AI 관련주 중에서 그 중에 하나 볼만한 게 요거는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인데 어제랑 오늘 좀 괜찮아요 흐름이. 그래서 요런 종목들은 한번 저는 들어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신테카바이오 요거 좀 밀리는 거 한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파로스 아이 바이오라는 종목도 똑같아요. 다 AI 신약이거든요. 그래서 파로스 아이 바이오도 저점에서 살짝 올라와서 약간 눌러 있는 건데 이 종목은 지금 현재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AI, 신약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본다면 말씀드린 온코크로스가 좀 신규 상장으로서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발주로 신테카나 파로스아이 바이오 같은 종목들도 저는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온코크로스로 우리 70% 이상의 수익을 봤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다음에 기회 왔을 때 또 안내 드린다고 말씀 주셨고 신테카바이오, 파로스아이바이오, AI와 신약이라는 키워드 달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볼게요. 숲이에요. 숲, SOP. 아프리카 TV잖아요. 네, 맞아요. 숲이 차트 보면 너무 재밌어요. 1월 31일에 52주 신저가 갔다가 어제까지의 급등으로 거의 신고가까지 다 회복을 했더라고요. 네. 우리 수익을 꽤나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종목은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이게 참 실적은 예전부터 좋다는 얘기들이 되게 많았었고 네. 저도 이 종목을 추천했던 게 이제 12월 달이었었는데 그때도 실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랬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12월 달 지나가면서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일단 제가 이거를 관심 갖게 된 이유가 뭐였었냐면은 그 당시가 이제 우리가 탄핵 정국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 저도 그때 실시간 뉴스 계속 틀어놓고 있었고 유튜브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런 방송 플랫폼 보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트래픽이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연결이 된 것들이 좀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 요즘에 또 실적이 중요한 시즌이다 보니까 주가가 또 많이 급등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사가 작년에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명도 바꿨고요. 그리고 회사 리브랜딩이라고 그러죠. 사명을 바꾸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전략들을 세웠었어요. 특히 이제 뭐 e스포츠 쪽으로 진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e스포츠의 성과는 크진 않은 것 같고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수익, 그런 매출 구조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e스포츠 쪽의 그런 실적 성장세 그리고 글로벌 송출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작년까지는 특별한 건 없었지만 올해는 좀 나아질 거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게임을 잘하진 않지만은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에 그 이제 새로운 또 시즌 리그가 또 열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본선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말이나 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좀 그런 게임 시즌이라는 것도 어떤 회사 매출에 좀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이어질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현재 지금 수익이 20% 넘게 나고 계실 텐데 저는 조정폭은 있을 수 있지만 더 오르는 데는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드렸던 목표가가 15만 원 제시를 드렸었거든요. 오늘 빠지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예. 목표가 그대로 15만 원을 저는 유지하도록 하겠고 지금 매수 들어가실 분들 계신다면 손절가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 11만 5천 원 잡아드릴 테니까 요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 잘 기억하시고 목표가 15만 원까지 저는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을 11만 5천 원으로 그리고 15만 원 네. 목표가 지금 자리도 진입 가능하다 쑥 받았고 진짜
강하게 올랐어요. 한 주 동안에만 무려 45%의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시세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 더 있어요. 우리 수익이 너무 잘 나네요. 네네. 유경훈 마스터님. 자, 풀무원 봐주시면 되겠고요. 풀무원도 보면 차트가 갑자기 튀거든요. 이번 주 내내 올랐어요. 화요일부터 장대 양봉, 뭐 계속해서 양봉 랠리인데 역시나 실적 때문인가요? 네, 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게 참 지난 1월 달에는 정말 재미가 없었던 종목들이에요. 1월 달에는 다 기술주들의 장이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실적 시즌이 되니까 하나둘씩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풀무원 역시도 제가 12월 달에 드렸을 때는 별 재미가 없었습니다. 1월 달에는 내리 하락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며칠 사이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올라오게 됐는데 오늘 보니까 2년 연속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 수출액이 지금 25% 정도가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제 K푸드 관련해서 제일 그 규모가 큰 게 지금 이제 김이거든요. 그래서 김이 한때는 뭐 검은 반도체다 그런 네. 얘기도 있었었는데 굉장히 좀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어요. 풀무원의 경우는 국내 최초로 중국에다가 이제 냉동김밥을 수출을 했던 것이 유효했었고 그런 게 이번에 실적에 좀 반영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기대하는 것들이 이런 재료가 있는데요. 지금 풀무원 쪽에서 김 양식을 이 육상에서 김 양식하는 방법들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본의 김 생산량이 반토막이 났어요. 최근에. 네. 우리나라도 그 영향권에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바다에서 더 이상 생산하는 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육상으로 옮기게 됐는데 이 옮기게 되면은 같은 면적 대비해서 100배 이상의 생산량을 또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실적을 한번 보게 되니까 2024년도 기준으로 매출액 3조 원 클럽에 도달했다고 하고 이 실적이 사상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잠깐 요거 실적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2024년도 기준으로 여기 이제 그동안의 매출액이 계속 간당간당 했었어요. 2조 5천억, 2조 8천억, 2조 9천억 했다가 24년도에 이제 3조 원을 넘어선 그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영업이익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600억이었다가 24년도에는 900억을 달성을 했어요.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그에 따라 많이 올라오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가 뭐 영업이익률이 많이 나오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만 굉장히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지속성에 대해서는 좀 높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올해 예상 실적 한번 볼게요. 네. 이제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지금 3조 원을 넘어서 지금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지금 올라온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상승도 가능해 보입니다. 목표가 저는 일단 15,000원. 15,000원이요? 네, 15,000원 그때 드렸던 가격 그대로 유지하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최근에 불닭볶음면 관련주라고 해서 삼양식품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아직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우리나라 대표주거든요. 삼양식품 같은 수출 K푸드 관련주가 죽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풀무원도 아직은 끝날 때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15,000원 목표가 제시드렸고 지난번 16,000, 17,000 이때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15,000원까지 좀 더 끌어보셔도 되겠고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이 종목도 손절가 한 12,000원 잡고 들어가시면 큰 무리 없으니까 한번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마스터님 15,000원이면 아직 여전히 룸은 남아 있지만 뭐 최근에 이번 주 화수목금 다 올랐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약간의 눌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말씀드린 12,000원이라는 가격이 또 중요한 지지 구간이거든요. 예. 요거 차트 설명하면 잠깐 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보시면 이제 제 차트에 이제 굵은 선들이 쭉쭉쭉 그려져 있습니다. 빨간색 선도 있고 검은 선도 있고 회색 선도 있는데 이제 빨간색 선이 제가 사용하는 240선이에요. 그래서 240선은 또 지지 구간 주가가 아래에 있을 때는 저항선이고 위에 있을 때는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지난번에 실제로 11월 달에도 열심히 주가가 올라가다가 이 빨간색 선에서 못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뚫었죠. 이번 주에 돌파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손절가를 12,000원으로 제시드린 것도 그거예요.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은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요. 지켜주면은 다시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락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저 가격만 지켜준다면 네. 더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실적 믿고 이번 빠지는 구간을 노려보신다면 결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실적주 AS 특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실적에 따라서 차트가 움직이는 모습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수익 보신 분들 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방금 안내 주신 AS 추가적인 전략들 다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우리 윤기 앵커와 오늘의 리포트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와 함께 리포트 읽어보시죠. 오늘도 주목해볼 만한 증권사 리포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제 시장에 2시 40분경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피롭틱스, YC캠 그리고 SKC까지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장 막바지에 정말 급등,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다면 이 유리기판 사업 안에서 어떠한 파장들이 일어날지 궁금해서 증권사 리포트 한번 참고해 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우선 미래에셋 증권의 리포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를 제공하지는 않았고요. 전반적으로 유리기판 관련주들의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유리기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리기판은 휘지 않고 평탄도가 높으면서 표면이 매끄럽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 소재보다 이 강도와 탄성이 좋아서 많이 쌓아도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다라는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가격 경쟁력이라는 그런 굉장한 또 장점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면이 매끄러운 게 신호 감쇄와 발열을 줄이면서 기존 대비 전력 효율이 50%나 향상이 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어져 왔던 유리기판의 기대감에 더해서 어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미 소부장 업체들과 직접적으로 미팅을 진행 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파일럿 라인은 아직 구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계열사 내에서 생산 또는 외주 생산도 검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직접 유리기판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 이 글라스 패키징은 삼성전기 그리고 글라스 인터포저는 삼성전자가 맡는 구조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리포트가 좀 가볍게 예측을 하고 있다는 점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에 패널 레벨 패키지라고 PLP 사업을 인수한 이후에 이 유리기판을 포함해서 차세대 패키징 기술 개발에 굉장히 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이제 삼성전기에서부터 산 건데 2019년 4월이었죠. 이때 PLP 패키지 사업을 7,850억 원에 삼성전자에게 양도를 했고요. 이때 인력 그리고 영업권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업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에 기반을 좀 다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 이야기는 어제 직접적으로 대두가 됐지만 사실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유리기판 사업에 지금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먼저 인텔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인텔이 2030년까지 유리기판 R&D에 1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1조 개의 트랜지스터 집적을 목표로 하면서 상용화 목표까지 제시하기도 했고요. 올해부터
내년부터는 30년까지 유리기판 기반의 CPU 그리고 AI 반도체를 출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브로드콤도 마찬가지인데요. 브로드콤의 반도체 칩에 유리기판을 적용하기 위한 그 평가를 지금 브로드콤은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은 약간 초입 단계입니다. 초기 성능 평가 단계에 위치해지고 있는 게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도 뛰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부터 유리기판 적용 목표를 밝혔습니다. 지금 많은 기업들이 내년부터 이 유리기판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AMD도 2026년에 파일럿 버전의 유리기판을 좀 가볍게 내놓을 것 같다라고 시장이 예측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은 샘플 테스트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라인을 구축하지는 않았고요. 패키징 협력사를 통해서 위탁 생산할 예정이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애플도 유리기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애플은 차세대 AP의 기술을 적용할 것으로 검토 중인 상태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에서는 삼성전자 계열사와 협력할 가능성이 좀 많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점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지금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많이 집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 유리기판 대장주들로 생각을 해보면은 손에 꼽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안에서 피롭틱스 오늘 한번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피롭틱스도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리포트가 있어서 또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이 싱귤레이션 장비 위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레이저 기술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제적인 라인업을 이미 준비 중이다라는 점도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유리기판이 지금 굉장히 대두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미 디스플레이 시장 안에서 많이 쓰였던 이런 기술이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시장 안에서 레이저 가공 기술이 있어 본 기업이 굉장히 또 주목을 받기 좋은데요. 피롭틱스가 바로 그런 종목입니다. 피롭틱스가 국내 디스플레이 레이저 가공 기술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이 노하우에 대해서 신뢰감이 좀 있는 상태고요. 작년 3월에 또 유리 가공 장비를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라인업까지 이미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피롭틱스의 장비는 대부분의 메이저 유리 소재사 그리고 가공 업체들에게 납품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는 주요 고객사를 위한 유리기판 양산 장비의 본격적인 발주가 시작이 되면서 또 많이들 주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조금 더 활발한 납품 매출이 나와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국내외 기업들에게 이미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선제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이 선제적이라는 게 시장 안에서 굉장히 더 중요한 포인트죠.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유리기판 사업 내에서 피롭틱스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공정 장비에 이어서 유리기판의 레이저 싱귤레이션을 개발을 하면서 이 싱귤레이션 장비를 지금 라인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싱귤레이션 장비가 유리기판의 칩 단위로 자르는 장비인데요. 이게 충격을 가장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반도체 집적도가 중요해지면서 이 싱귤레이션의 종류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였는데요. 피롭텍스가 펄스 레이저를 사용한 유리기판용 싱귤레이션 장비를 개발 완료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빠른 시일 내에 출하할 준비까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이 점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서 피롭틱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롭틱스가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로 대두가 되면서 굉장히 또 주가 차트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3개월 차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지난해 한 12월 말부터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12월에 13,600원이었던 이 피롭틱스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올라가 주면서 어제 그리고 오늘 44,950원까지 오른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를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 안에서 피롭틱스에 대한 이런 부각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태라서 주가 상방으로 계속 열리는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는 유리기판 관련주 리포트 한번 읽어봤고요. 제가 리포트 읽는 동안 종가 공략주 또 포착해 주셨다고 합니다.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마감까지 30분 채 남지 않았습니다. 3시 5분을 가까워 오고 있는데요. 자, 지금 시장 안에서 종가 베팅 공략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의 종목은 뭘까요? 오늘도 실적주. 실적도 좋지만 네. 재료도 있는 종목을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 종목은 파이버 프로 파이버 가져와 프로. 봤습니다. 네. 파이버 프로 어디죠? 어느 섹터죠? 이 종목은 이제 시장에서는 최근에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로 보고 있는데 예. 실적은 방산 쪽에서 실적이 나오고 있고 또 우주항공 쪽에서 나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사실 이 종목은 우리 지난 1월 22일 날 제가 수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을 했을 때 오셨던 분들께 또 매매를 전략을 드려서 수익을 한번 봤던 종목이고요. 다시 한번 좋은 구간이 와서 오늘 또 추천주로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라는 종목들이 예. 좀 많이 조정을 받았었어요. 최근에 지난 처음에 1월 달 초에 좀 이슈가 많이 됐었다가 엔비디아 젠슨 호황의 발언 이후로 대부분 다 하락이 나왔었죠. 예. 그리고 최근 들어 다시 좀 살아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 이제 미국에서는 관련 그 양자 관련주의 CS크 같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그 이전에는 또 다른 양자 관련주들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지금 양자 쪽은 당장은 재료는 없지만 앞으로 3월 달이 되면은 또 뭐 MWC라든지 또는 엔비디아 쪽에서 준비하는 그런 GTC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가 2월 달에 조정, 3월 달에 반등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이버 프로는 그 양자 쪽에서 최근에 나온 소재 재료를 보면은 리튬 니오베이트 광소자를 이용한 그런 이제 제품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양자 암호 통신 기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이버 프로가 시장에서는 이제 양자 쪽으로 엮이게 된 그런 상태이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광섬유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우주, 방산 이쪽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예.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신고가를 달리고 있잖아요. 이 회사가 과거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천궁 미사일 관련한 그런 사업들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파이버 프로는 작년에 방산 매출이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산주가 잘 가고 있는데 파이버 프로도 좀 숨겨져 있는 방산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실적을 보니까 2024년도 실적 나왔거든요. 실적을 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이번에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2023년도에 26억을 기록을 했었는데 24년도에 72억을 기록하게 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이번에 달성을 했어요. 영업이익만 이번에 175%가 증가한 상황이니까 앞으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매출액의 경우는 그동안 100억대에서만 놀던 회사였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300억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걸 흔히 말하는 이제 퀀텀 점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높은 실적이 이번에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발생을 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료로서는 말씀드린 이제 방산이나 그런 우주항공 재료도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메타나 구글 쪽에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실적이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저 케이블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해저 케이블이라는 게 지금 중국산도 많이 깔려 있고 한데 앞으로 도입되는 케이블에 있어서는 아무리 뭐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산보다는 좀 그런 미중 간의 관계랑은 무관한 한국산이 사용될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파이브 프로가 해저 케이블 쪽에서는 또 높은 또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의 그런 재료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지금까지는 양자 쪽보다도 이제 방산 매출이 대부분이었다면 새로운 재료들이 있다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저 케이블에 들어가는 필수 부품, 광 스크램블러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가장 기술력이 좋은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는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행히 오늘 또 제가 추천드리는 날인데 주가가 좀 빠지고 있어서 네.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라가고 있으면 또 심란할 텐데. 그래서 파이버 프로는 지금 현재 가격이 5,750원 정도 머물러 있는데요. 현재가 밑으로 천천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5,500원까지는 여유 있게 매수 구간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5,000원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가를 일단 7,000원으로 저는 잡아봤는데요. 이 회사가 지금 주가가 7,000원을 가본 적이 없네요. 언제 한 번 있습니다. 2022년도에 그때 한 번 갔었거든요. 2022년도. 네.
그래서 그 당시 실적을 보시면은 2022년도에 이 회사가 영업이익이 막 30억 가고 매출액이 180억 갔던 시절이었었는데 그때도 그게 사상 최대 실적이었어요.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은 지금 뭐 2배, 3배씩 늘었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7,000원도 못 가고 지금 5,000원대에 머물러 있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다 떠나서 재무 상태와 앞으로의 성장성만 놓고 보더라도 7,000원이라는 가격은 어렵지 않게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서 일단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리겠고요. 실적이 만약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주가 10,000원이 있어도 저는 이상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재료로 생각하는 것들 말씀드렸고 단순히 요즘 양자로 많이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양자 테마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3월 달에 재료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번 달 공략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 받았는데 조금은 생소한 기업이었어요. 근데 네네. 양자 암호 플러스 뭐 우주나 데이터 센터 뭐 여러 가지 모멘텀 있기 때문에 좀 팔방미인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000원이고 지금 자리에서 5,500원까지는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사인 받았습니다. 자, 이어서 오후장 들어와서 포착이 된 섹터들 이야기 나눠볼 텐데 어떤 섹터 보셨어요? 오늘 로봇 얘기를 좀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사실, 로봇이 네. 잘 가다가 덜컹덜컹. 그러니까 이게 종목마다 약간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주 사실 내내 계속 로봇이 좀 부각이 되긴 했었어요. 네. 그 중에 사실 제일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이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었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금 보다 보니까 오늘 오전까지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까지 봤을 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좀 빠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로봇이 좀 대장주가 바뀌려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방송을 하면서 보니까 급등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네. 그래서 잠시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가 언제 저렇게 튄 거예요? 이게 3시부터 올라가더라고요. 와. 그래서 올라간 지가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네. 마지막 지금 배팅에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종가 또 타이밍이다 보니까. 그래서 로봇에 있어서는 여전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구나. 저도 추천드리고 나서 지금 막 170%막 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제도 제가 그 목요일 방송에 나와서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지만 더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대표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나라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견인을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끝났나 싶었거든요. 사실 오늘 오전에는 클로봇 같은 종목이 더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클로봇이 새로운 대장주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뛰어넘고 여전히 레인보우가 강하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로봇 테마는 아직까지는 힘이 남아 있구나. 이 부분을 체크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RS 오토메이션 같은 종목들을 좀 관심주로 가져오려고 했었는데 네. 말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오신 이유가 궁금해요. 그럼 이 종목은 오늘 너무 강해서 안 가져오셨나요? 좀 빠지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네. 혹시 방송하다가 좀 밀리면은 좀 해야지 했었는데 아. 아쉽게 오늘 힘이 좀 빠지지가 않아서 좀 조정 받으면은 보려고 했었던 건데 RS 오토메이션이 이게 로봇 재료도 있지만 이 회사는 또 ESS라는 쪽도 재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제가 보고 있는 거라서 오늘은 좀 아쉽고 좀 밀리면은 좀 보면 어떨까?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로보티즈도 한번 볼게요. 로보티즈 제가 지난번에 추천드려서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인데 오늘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참고로 이 종목으로 우리 수익 100% 넘게 봤습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빠지나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 제일 많이 빠져가지고 왜 빠지나 보니까 대주주가 지분을 좀 팔았어요. 이거 그래서 그럼 고점 시그널 아니에요? 약간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전체 지분 대비해서 30% 지분 넘게 갖고 있던 분이 지금 25%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다 판 건 아니고 일부 좀 팔았다고 나와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 종목 역시도 레인보우가 올라가면서 지금 3시 넘어서 좀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가격이었는데 다행히 지켜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는 로봇이라는 재료가 이게 과열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대체할 만한 좋은 테마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로봇 테마는 아직도 저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로봇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답을 받아봤고요. 자, 두 번째 포착 섹터 가보겠습니다. 어딘가요? 이거 클라우드 쪽에 이번에 신규 상장한 기업 올해 최대어죠. LG CN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상장 당일에 실망을 했어서. 그렇죠. 이게 참 클라우드라는 섹터가 이게
이번에 그 뭐 아마존도 그렇고 주력 사업이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주가도 많이 출렁이고 했었죠. 그러니까 클라우드라는 산업이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들도 우리나라 기업의 이런 사업을 이용하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해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아마존 뭐 AWS라든지 또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클라우드 쪽에서는 LG CNS가 일단 대표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는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공모가 대비해서 여전히 낮은 구간에 있고 지금은 비록 뭐 주가가 좀 재미가 없는 영역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재무 상태 잠깐만 볼게요. 상장하기 이전에 재무 상태가 너무 지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꾸준히 쌓아가고 있고 지금 여기 유보율 자체도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상장을 했겠죠. 예.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이번에 이제 2025년도가 좀 계기가 좀 좋은 흐름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매출액은 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억 시대로 가게 될 거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좀 앞자리가 바뀔 때 시장에서 많이 주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상장 초기에 들어갔다가 실망했던 분들이 지금 막 던지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종목은 공모가 61,900원 참고하시고 지금 주가가 바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클라우드라는 산업 아직 굉장히 큰 사업, 큰 섹터이고 이 회사도 또 인공지능 관련 사업들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생각했을 때 저는 한 55,000원이나 57,000원 요 사이 정도에서 담아두신다면 나중에 6만 원 이상에서 팔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한번 요것도 저는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매수의 구간이겠네요. 55,000원에서 57,000원 사이 그리고 목표 주가는 6만 원 바라보면서 대응해보자 네. 말씀 주셨고 자 포착 섹터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어딘가요? 오늘 반도체가 되게 좋더라고요. 반도체 빼놓을 네.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반도체가 오후 들어가면서부터 뭐 유로모픽, 온디바이스 네. AI, 뭐 유리기판 전반적으로 시세가 다 나더라고요. 이게 반도체 사실 오늘 뉴스 나온 거는 어제는 유리기판이었고 오늘은 SK 최태원 회장이 얘기했던 SiC 전력 반도체 이거거든요. 다른 내용 나온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라는 산업이 워낙에 우리가 지난 겨울에 힘들었다 보니까 오늘 그냥 겸사겸사 다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삼성과 하이닉스의 힘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지금 이게 바닥이냐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일단 삼성전자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쪽에서는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나 아니면 뭐 매출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와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상황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달라진 게 하나 있다면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재용 회장에 대해서 이번에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물론 검찰에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것 같지만 그래도 꽤 좋은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일단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좀 거쳐진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주가 자체는 여러 가지 호재나 악재나 이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들어서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저는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자체는 비교적 좀 무거운 주식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큰 종목이잖아요. 무겁다 보니까 단기간에 올라오는 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한 6만 원까지는 그래도 어렵지 않게 올라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제 차트로 봐도 아직 추세가 완전히 좋아졌나 나빠졌나 약간 좀 애매한 상태지만 한 5만 5천 원, 5만 6천 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가는구나 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차트상으로 주봉상 20선이 되게 중요한데 아직 그 자리를 넘어가려면은 한 5만 6천 원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그때부터는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좀 돈이 들어오기 전에 좀 저가 매수 자리라고도 생각이 드는 타이밍이 지금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좋게 보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에요. 결국에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올해는 삼성에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이재용 회장 리스크 사라지고 올해 또 엔비디아의 거래가 과연 좋아질 수 있을지 이런 것들 리스크는 분명히 있지만 저는 이번에 실적을 봤을 때 여기서 머물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6만 원까지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기존의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고 삼성전자 매수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더 빠질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많이 슬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많이 내려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 원까지 바라보면서 지금 자리 진입 가능하다. 여전히 삼성전자 매수 사인 괜찮다 주셨고 반도체 하나 더 가볼게요. 네. 유리기판 쪽으로. 오늘 이제 또 신규 상장한 오늘이 아니죠. 최근에 신규 상장한 종목 중에 또 네. PI라는 종목. PI. 이것도 또 빼놓을 수 없는데 오늘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어요. 좀 가벼운 주식이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인데 이번 주 화요일에 상장을 해서 오늘 요것도 상한가네요. 급등을 해서 네. 지금 들어갈 만한 자리는 아닌데 이것도 되게 좀 아쉬운 타이밍이 하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상장한 첫날에는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그리고 수요일 날도 좀 재미없었고 어제도 별로였었는데 사실은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었어요. 왜냐면 이 종목 공모가가 5,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신규 상장한 종목은 보통 공모가 이하를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은 이런 또 타이밍이 나와요. 사실 오늘 아침도 기회였거든요. 저도 좀 놓친 상황인데 이 종목이 처음 상장했을 때 이제 AI를 활용한 어떤 검사 장비, 검사 솔루션 기업이라서 2차 전지나 반도체 또는 뭐 유리기판 이런 것들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다 보니까 솔직히 엄밀히 말하면 완벽한 유리기판 테마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오늘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은 일단 지금은 차익 실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 주에는 분명히 갭상승을 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월요일 같은 경우는 혹시 좋아 보인다고 들어가시면은 크게 물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기다리시다 보면 좋은 기업은 또 기회가 와요. 그래서 저는 공모가 5,000원 부근까지 한번 내려온다면 추후에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에 PI 이 종목은 좀 단타하시는 분들이 되게 흥미롭게 접근할 만한 구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회가 된다면 저도 저의 방송, 이 방송을 통해서 가격 전략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PRE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고요. 다음 주에 단기 트레이딩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을 듯합니다. 원체 좀 강하게 올라간 자리에서 말씀 주셨고 삼성전자 갤럭시 S25 네, 글로벌 출시 됐죠? 네 오늘입니다. 오늘이죠. 네. 이거 잘 팔리면 삼성전자 주가에 좀 큰 폭의 반영도 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도 있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역대급 판매가 됐으면 좋겠고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이 네. 계속 지금 그나마 버티는 이유가 메모리 쪽에서 안 나온 거를 이 스마트폰이 계속 이렇게 채워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25가 이번에도 어느 정도 항상 평탄을 치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판매량 자체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한 대를 팔았을 때 남는 마진이 이전작에 비해서는 적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더 비싸지지 않았나요? 가격 자체는 거의 이제 동결 가까이 가게 됐는데 네. 안에 들어가는 스펙이 많이 좋아졌어요. 특히 이 삼성 자체 부품보다 외국산 부품, 특히 잘 나가는 부품들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네. 그래서 퀄컴 거 들어가고요. 이미지 센서에서는 원래 자체 것도 들어갔었다가 이번에 소니 이미지 센서를 가져왔어요. 다 제일 좋은 부품만 다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스펙은 굉장히 좋아지고 국산 거를 섞어 쓰던 과거 제품이랑 과거 버전이랑은 다르게 완전히 좋은 걸로만 다 채워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상승이 많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스펙이 좋아졌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먹을 수 있는 마진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판매량은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전만큼의 마진은 크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생각이에요. 그래서 판매량이 더 좋아야 되겠네요. 이전보다. 그렇죠. 그래서 스마트폰 바꾸실 분들한테는 지금이 좀 사기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출하량 목표가 4천만 대, 전 시리즈보다 10% 정도 높다 그러고 사전 예약으로 봤을 때는 네. 역대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또 어떻게 실적적인 측면으로 판매량이 흘러갈지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뉴스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볼 섹터 다 봤잖아요. 포착 네네. 섹터. 근데 궁금한 섹터는 너무나 많습니다. 재건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기대감이 제대로 있었다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식적으로 종전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라는 네네. 소식을 보이면서 좀 어느 정도 미끄러졌다가 다시 시세를 키우고 있어서요. 오후에 보니까 또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재건주 쪽에서는 이제 농기계 쪽이 그동안 주도를 했었다 보니까 오늘 대동이나 뭐 대동기어, TYM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재건 아직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하는 전략들을 보면은 정말 사람을 많이 흔들어 놓거든요, 이게. 이번에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공약이잖아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가져다 주겠다고 했던 게 그동안 열심히 밀었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최근에 중동에서 가자 지구에 대한 내용들도 결국에는 이제 평화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좀 혼란스러움은 있지만 그래도 재건으로 향해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너무 이 말이 한 번에 180도가 바뀔 수도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재건에 대해서 저는 일단 좋다.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올라가는 걸 보니까 또 테마적으로도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좀 화제가 되지 않을까. 원래는 다음 주에 그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 계획을 발표할 거라고 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아직 그 재료가 남아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그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또 대화를 한다는 얘기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러우 전쟁 종식을 시키겠다라고 계속해서 공언을 했던 만큼 꺼지지 않는 불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요. 계속해서 눈길 주기 가능하다, 유효하다 답 주셨고 자 그러면 마스터님 보통 방산 가면 네네. 재건 안 가고 뭐 재건 가면 방산 안 가고 뭐 이런 식의 시속 게임이 펼쳐졌었잖아요. 네네. 근데 오늘은 아니에요. 다 같이 가더라고요. 다 같이 가요. 이건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궁금하고 그럼 방산도 재건도 다 가져가기 괜찮을까요? 아니면 해지성으로 뭐 어쨌든 유효하다라는 관점이실지요? 일단 이게 두 개가 예전에는 네. 이게 한쪽이 가면 한쪽이 못 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지금 전쟁터가 한 곳이 아니에요. 전쟁터가 만약에 하나면은 거기만 사라지면 이제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방산이나 이쪽에 대한 그 국방비 증가나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쟁터가 여전히 많고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계획도 결국 보면은 종전이 아니라 휴전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계속해서 대치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국방비 늘어나고 있고 계속 이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전쟁하다가 하루아침에 종전선언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협상 계속 해야 될 거고 그러면은 아무리 잘 풀려도 휴전이라는 단계로 갔다가 일정 시간을 가지고 종전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 이 휴전이라는 단계를 이스라엘 쪽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쩌니 전쟁이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한동안의 방산 매출이나 이런 건 늘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트럼프 임기 시절에도 이 전 세계 국가들의 이런 국방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바이든 시절에도 줄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늘어나는 추세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산 쪽은 결국에는 실적과 전쟁터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가는 분위기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재건에 있어서는 저는 좀 오히려 재건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건이라는 부분은 아직 확인된 게 전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방산은 확인이 됐어요. 우리나라 무기들, K 디펜스 무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되고 있고 이번에 ETF 상장까지 됐어요. 이거는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확인이 됐고. 그치만 재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현지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는 그 어느 것도 확인된 게 없단 말이죠. 네. 그래서 재건이 오히려 저는 좀 변동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적자인데 테마로 올라간 종목이 있다면 그런 거는 좀 저는 조심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이 조금 더 안전하겠어요. 아무래도 지금은 실적도 그렇습니다. 잘 나오고 있고 네. 트럼프 한마디에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테마가 또 재건이다 보니 조금 더 리스크 관리는 재건 쪽으로 해봐야 된다라는 답변 들어보면서 저희 마감가 이제 확인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2월 7일 금요일 시장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끝나고 관세 그리고 딥시크의 악재 때문에 월요일에 또 대폭락을 했었죠. 그런데 3거래일 동안 이 관세 이야기가 한 달 유예한다라는 이야기 덕분에 조금 더 잠잠해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크고 작은 호재들도 좀 많았던 좀 복잡했던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3거래일째 반등해주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오늘은 어느 정도는 쉬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시세가 들어오면서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았고요. 다음 주를 좀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체크를 해보시자면요. 코스피는 2521.92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0.59% 약세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742.84포인트에서 장 마쳤습니다. 사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코스닥이 어느 정도 방어는 해줬는데 장 막바지에 이 로봇주 안으로 시세가 좀 들어오면서 강보합권 마감을 해준 코스닥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 동향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수급 동향의 모습이 같은 표정인데요. 외국인, 기관 둘 다 빠졌죠. 아무래도 외국인이 내일 나타날 이 고용 보고서에 대한 이런 관망세 같은 게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기관도 동반 매도를 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개인만이 3천억 원 우위로 담아주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상황도 비슷합니다.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외국인이 그래도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네요. 아주 소폭. 개인이 또 좀 담아주는 모습 오늘도 보여줬고요. 기관 쪽에서 오늘 526억 원 정도 덜어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럼 오늘 코스닥 그리고 코스피의 시총 상위종목단 표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살펴보시죠. 삼성전자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반도체 투톱 모두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이 참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먼저 이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그리고 이제 샘 올트만 오픈AI 회장 이렇게 3자 대면을 또 해주기도 했고 그 이어서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 그리고 카카오의 정선화 회장과도 3자 회담을 해주면서 굉장히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는 지금 53,000원 선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53,700원에서 장 마무리하면서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약하게 약세 흐름 마감했지만 20만 원 선은 지켜주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 안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겠죠. 이제 시총 4위에서 3위로 등극을 하면서 LG 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를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6.52%나 상승을 하면서 116만 원 선을 또 달성을 했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목표 주가를 이 증권가에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인 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131만 원까지 제시를 하기도 했는데 이 점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2차 전지의 흐름은 지금 좀 약한 흐름을 벗어날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좀 부진하게 끝난 것도 있었고요. 유럽에서 특히 독일 쪽에서 테슬라의 판매가 좀 계속해서 급감하고 있다라는 좀 안 좋은 소식도 들리기도 했죠. 그러면서 LG 에너지솔루션 오늘도 1.75% 약세 마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지지부진한 흐름, 뭔가 시원한 흐름을 보이기에는 아무래도 관세 영향이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오늘도 하락 마감 진행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한번 보실까요? 네, 셀트리온 그리고 기아 다 하락 마감했고요. 기아 쪽에서 2.33% 조금 더 크게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KB금융은 어제 금융주들이 굉장히 또 약한 흐름 보이면서 크게 빠졌었는데 오늘은 1.3% 정도 다시 한번 약하게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가 또 오늘 다시 한번 빠졌습니다. 지금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이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최근에 이번 한 주 동안 좀 들어오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네이버와 카카오가 AI 소프트웨어의 대장주로 꼽히지만 이 두 그룹의 흐름이 좀 다릅니다. 전략도 다르고요. 카카오가 조금 더 상대적으로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카카오는 이 오픈 AI와 협력을 통해서 외부 협력을 통해서 좀 이러한 AI 상황을 진행시키는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AI를 좀 개발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카카오에 비해서 좀 하락세가 좀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거래일째 상승하던 알테오제는 오늘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살짝 쉬어갔고요. 그래도 높은 가격대 지금 잘 방어를 해주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9만 1,500원입니다. 오늘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고요. HLB가 그간 좀 힘든 흐름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1% 가까운 그래도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 막바지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요. 엄청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6거래일째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은 약간 쉬어가나 오늘은 조금 그래도 숨고르기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장 중에 시총 8조 800억 원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40만 원 선을 드디어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1만 500원에서 장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보도록 할게요. IR 이후에 급등이 나왔던 삼천당 제약 그간 많이 올라서 오늘은 4.74%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20만 원 선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리가켄바이오 1.24% 그리고 클래시스는 상승 전환을 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0.77%에서 상승 마감을 해줬고요. 리노공업이 그래도 상승 흐름을 좀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잘 나가주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로 좀 시세가 좀 쏠렸죠. 그러면서 순조로운 흐름이 보이기도 했지만 마감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휴저에도 0.59%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섹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온디바이스 AI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오늘 상승이 좀 나왔죠. 반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쉬어가는 시장 안에서 좀 시세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온디바이스 AI는 보안성이 높고 또 정보 처리 속도가 조금 빨라서 AI의 부상과 함께 지금 상당히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를 전국에 또 출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부터고요. 이번에 출시한 갤럭시 S25의 인공지능 기능도 한층 더 진화가 됐고 이 지원하는 언어의 개수도 굉장히 늘었다라고 해요. 한 46개까지 늘면서 기대감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어제 SKT와 포스텍, 포항공대가 조금 더 성능이 높은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개발을 했다 이런 호재까지 얹어지면서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안에서도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심택이 가장 크게 또 오늘 전거래 대비 상승을 하면서 상한가 가까이도 상승해주는 모습이 보여졌고요. 제조반도체, 네페스 그리고 가온칩스까지 10% 이상의 상승이 보여졌습니다. 오늘 상승하는 종목으로 온디바이스 AI 섹터 한번 가져와 봤고요. 떨어지는 종목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대왕고래 테마주입니다. 지난해 6월에 대왕고래 테마주가 발표가 됐었고요. 그때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 2,200조 원 정도다. 삼성전자의 시총보다 훨씬 더 높은 규모의 이런 매장량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원래 올해 6월에 중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조금 이른 어제 1차 시추 결과를 조금 빠르게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빠르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 결과가 좋지가 않았죠. 경제적으로는 유의미한 결과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왕고래 관련주로 묶였던 이 종목들이 오늘은 10% 가까이 10%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투심이 당연히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는데요. 자, 근데 이 1추 시추를 성공하는 사례가 극히 드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도전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계 쪽에서 추가적으로 도전이 좀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를 들어서 노르웨이가 북해 유전을 발견할 때까지 4년 이상 끈기있게 도전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미의 가이아나 유전도 10차례 정도 시도를 하다가 발견된 거기 때문에 이번에 1차 단 한 번의 이 결과로는 아직은 좀 장담할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장 끝났고요. 한 주간 고생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이제 내일장 전략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장이 관망세를 보여주면서 끝이 났습니다. 자, 우리 유경훈 마스터님, 다음 주 네. 월요일 전략 챙겨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밤 중요하겠죠. 고용 보고서.
안 좋게 오늘 나와야 될 텐데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참 미국인 분들한테는 안타깝겠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네. 나쁘게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미국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제일 큰 게 고용이랑 물가거든요. 근데 물가는 계속해서 오름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용이 좀 안정이 고용의 어떤 열기가 조금 가라앉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그 미국의 이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적이 나오고 나서 올라간 사례보다 빠진 사례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네. 증시에 대해서도 약간 요즘 이상 기후가 좀 느껴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또 우리 같은 신흥국한테는 유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거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또 오늘은 행정명령에서 또 어떤 걸 서명을 할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항상 그 시간이 새벽 한 4시, 5시란 말이거든요. 네. 항상 그때 많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입에서 어떤 얘기 나오는지 이런 것도 계속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계속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지금 이제 봐야 되는 시장이에요. 물론 테마주도 좋아요. 좋지만 실적을 보고 여러분이 투자했을 때 승률이 더 높아요. 테마주는 잘 가면 좋지만 못 가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지만 실적은 이번에 못 가도 기다리면 또 올라올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고 미국장에서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을 찾는 것조차도 생각보다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 보면은 전부 다 실적을 깔고 있는 기업들만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투자 분위기가 ETF를 통한 그런 투자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직접 투자보다는 많이 하다 보니까 ETF에 들어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우량주 실적주들이 포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실적이 좋은 업종 대표주 이런 것들이라면 계속해서 좀 좋은 시각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천을 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오늘 드렸던 종목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전략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라. 그리고 실적주가 빠지면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우리 유경훈 마스터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머니마스터 3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시간도 우리 딜사이트 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